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네, 점차적으로 밟아가야 되는 좋은 소통의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네, 잘 만들어지는 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뭐죠?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연령이 굉장히 아름다운 연령이에요. 무슨 아름다운 연령이냐? 좋은 소통의 단계를 만들어가기에 되게 좋은 연령이에요. 4학년 되신 자녀가 오시면은요, 좋은 소통의 단계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네, 아동기 초기에 그래도 아직은 순수하고 좋은 거죠. 부모의 어떠한 노력으로, 어떠함으로 아이가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나이예요. 근데 한 4학년? 이렇게 11살부터 이제 아동기 그 중후기로 넘어가거든요. 그때쯤 되면은 부모가, 그랬구나. 이렇게 좀 잘 하려고 마음 먹으면 아이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엄마 왜 그러세요? 하던 대로 하세요. 어색하게. 며칠이나 그러시려고요. 신뢰가 약간 낮아져요. 지금은 부모님께서 노력하시는 그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고, 변화가 되고, 자양분이 될 수 있는 나이. 그래서 네. 좋은 소통을 위한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계는 3단계거든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이제 강의 시간이 배정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4단계. 4단계는 이제 아직 좀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직 딱 그 다가오지는 않으시는데 저는 그래요. 좋은 소통의 결과는 4단계 이후에 나타난다고. 그래서 4단계를 위해서 지금부터 네, 이제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네, 1단계는 다 지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안 하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뭐냐면 한 24개월 정도까지 되게 많이 해요. 이런 거. 귀요미, 사랑해요. 아, 꽃받침. 아, 예뻐. 예뻐. 이런 거 하거든요. 뭐냐면 언어와 몸짓을 같이 쓰면서 우리만의 네, 시그널을 만드는 거죠. 부모와 나 사이에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몸짓을 하면서 굉장히 네, 통한다. 우리 잘 통한다. 이거 너무 좋다. 이 시그널 너무 좋다.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 중에서도 되게 그런 걸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네, 우리 반이 뭔가 조금 더 시그널이 있어요. 뭐 선생님은 꽃잎방을 사랑해, 사랑해 이런 것들. 이게 0에서 24개월에 가장 많이 필요하고 해야 되고 잘 통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3세, 4세, 5세 정도에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렇다고 1단계 끝났다고 3세에 네, 사랑해 이런 게 없는 게 아니라요. 네, 이거는 복리로 저축하는 거예요. 1단계는 계속 가면서 2단계가 그 위에 쌓여지는 거거든요. 3, 4, 5세 단계는요, 성취, 교육, 훈육, 다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네, 이게 말이 너무 우아하게 써서 이런 거고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네, 한 3, 4, 5세 되면은요, 한국말을 잘 알아들으면서 내 몸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발달 연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옷 입어, 밥 먹어, 그거 하나 찍어서 먹어보자, 신발 신자, 이렇게 한마디로 이래라 저래라가 많아져요.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그거 해보자, 그것 좀 해봐라. 네가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래라 저래라 그래라 이렇게 아이에게 요구를 하거든요. 요걸 뭐라 그러냐면요. 네, 수단과 목적이 있는 대화라 그래요. 수단과 목적이 있죠. 어, 신발 좀 신었으면 좋겠다. 신발 신어라 하면은 신발을 신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나이 때 아이들도 부모님께 해달라는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손길 육아예요. 손이 많이 가요. 카봇도 변신해줘야 되고요. 인형 머리도 따줘야 되고요. 네, 엄마 간식 좀 주세요. 엄마 핸드폰 좀 틀어주세요. TV 보고 싶어요. 이 아이도 부모에게 해달라는 게 정말 많아요. 수단과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요 나이 때에 맞는 발달 단계예요. 왜냐면 얘기를 듣고 지시를 따르고 내 맘대로 움직여 보고 해보고 하는 그런 자율성이 크는 나이거든요. 실수도 잦고, 네, 성취도 많고 하는 그 나이 때입니다. 네, 36개월에 모국어가 지나고 나면서부터는 두 가지도 가능하잖아요. 이거랑 이거 가져와. 뭐
이거랑 이거 하자 이런 그런 두 가지도 되고 세 가지도 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부모님의 말을 듣고 내가 그대로 수행해보고 이행해보면서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고 성취를 얻는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요 나이 대 아이들이 뭐 많이 하냐면요. 옷 많이 입고 엄마 다 입었어요. 봐봐 다 입었어. 이렇게 칭찬을 요구합니다. 네, 신발 혼자 신고 우와 다 신었어. 네, 그렇게 스스로 해보고 있고 잘하고 있고 네, 다시 해보고 그러면서 네, 서로 맞춰갑니다. 네, 뭐지? 3, 4, 5세 아침 어린이집 갈 때 전쟁이죠, 전쟁. 옷 입어야 돼, 막 입어야 돼. 그런데 네, 입어라 하면서 입혀주시고, 먹어라 하면서 먹여주시고 되게 바쁘잖아요. 네, 3, 4, 5세가 손길 육아예요. 이때는 제가, 뭐라 그래야 되지? 하도 해달라는 게 많으니까, 엄마, 엄마, 아빠, 아빠, 네, 뒤에서 이명이 막 들릴 정도로다가 요구사항이 많아요. 왜냐면 수단과 목적이 하고 싶은 게 많아지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6살이 되었어요. 6살이 되면 3단계, 제가 너무 좋아하는 3단계예요. 3단계는 6세에서 10세, 삶을 나누는 친밀의 단계예요. 네. 6세에서 10살 정도가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내가 부모님하고 평생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겠구나. 이 대화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이겠구나라고 결정짓는 시기예요. 길어요. 6, 7, 8, 9, 10. 그러니까 지금 네, 5세에서 6세 올라가시는 부모님들 이제 시작입니다. 6세에서 10세는 뭐냐면요. 제가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학교 다 유치원 보내고 나서 브런치 카페에 한 엄마 두세 명이 모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차 한잔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슷비슷한 얘기, 연예인 얘기, 먹는 얘기, 뭐 꾸미는 얘기, 아이들 교육 얘기,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시거든요. 끊임없이 하세요. 너무 재밌게 하세요. 계속 막 1시간, 2시간 뜨거운 커피가 막 계속 리필을 해 가서 드시면서 화장실에 들어갔다 갔다 하시면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재미있게. 네. 3단계예요. 뭐냐면 3단계 대화는 수단과 목적이 없어요. 수단과 목적이 없는 편안한 수다. 이게 3단계예요. 이 3단계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 대화냐면요. 이렇게 6, 7, 8, 9, 10, 5년간 3단계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 그래요. 수다 떠는데도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아이가 4학년, 5학년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신뢰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수다를 떠는 사람 부모님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가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기법이 딱 생기는 거죠.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요런 게 좀 생기거든요. 엄마 감기 걸리면 안 돼. 그치, 감기 걸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독감주사 맞는 거잖아. 엄마 감기 걸리면 안 돼. 알았어, 알았어. 요즘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병원 가도 위험해. 엄마 옷 두껍게 입고 감기 안 걸릴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있다가 또 엄마 감기 걸리면 안 돼. 엄마 감기 안 걸렸어. 걱정하지 마. 이게 화가 나고 끝난 거예요. 이게 화낼 내용이 아니었는데 사실은 뭐였냐면 아이는 그 전주에 아빠하고 얘기하다가 겨울방학 가면은 우리 이번에 눈썰 매장 한번 가자. 눈썰 매장 너무 좋아 아빠. 눈썰 매장 가면 감기 걸리면 못 가니까 좀 이렇게 뭐지? 몸 따뜻하게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 감기 걸려가지고 눈썰 매장 가기로 했다 못 간 날이 있는 거죠. 아이가 네, 그걸 듣고 엄마 감기 걸리면 안 돼라고 말할 때 머릿속과 마음속 한가득에는 눈썰 매장, 눈썰 매장, 눈썰 매장, 눈썰 매장 얘기하고 싶었는데 해시태그가 하필이면 감기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 감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감기에 초점이 아니라 왜 이 아이가 감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마음과 머릿속에 있는 그 수많은 스토리들에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아요? 네, 어떻게 아냐면요. 수다를 많이 떨면, 수다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 더 절로 알게 돼요. 왜냐? 제사 드리고 왔어에 또 100인분 했니 고기 산 적을? 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건 그동안 우리가 나눈 대화에 스토리가 쌓였어요. 시간이 쌓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엄청 중요합니다. 수다 엄청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답했어야 되냐. 그때 수다를 많이 했던 엄마는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엄마 감기 걸리면 안 돼. 그렇지. 감기 걸리면 아프고 안 되고 못하는 게 많아지지. 엄마, 감기 걸리면 안 돼. 우리 작년에 그래서 눈썰 매장 못 갔었잖아. 그러면 아이가 덥석 잡고, 맞아, 나 눈썰 매장 가야 돼. 라고 얘기하면, 눈썰 매장이구나. 그럼 그때부터 가서 라면도 먹자. 눈썰 매장에서 먹는 오뎅은 진짜 맛있어. 작년에는 우리가 5살이어서 1단계밖에 못했는데, 6살이니까 2단계 한번 가보자. 거기 로프 올 때 박자 딱 맞춰서 잘 앉아야 돼. 안 그러면 엉덩이 탁 친다? 그런 눈썰매장 관하여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수다를 떨게 되는 거예요. 대화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6살부터는 아이하고 정말 작정하고 대화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6살 때는 아무 말 대잔치예요. 아무 말 대잔치. 근데 이게 점점 아무 말 대잔치가 규모가 잡히거든요. 네, 한 10살, 11살 됐는데도 아우 대화가 안 돼요. 내가 물어보면 막 딴 얘기하고 네, 물어보면 딴 얘기하는 게 그 수다 1년 차에 했어야 되는데 6살은 수다 1년 차에 경력이 없어가지고서는 10살에 1년 차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딴 얘기 하는 거거든요. 수다 목적이 없는 대화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대화하면서 5년간 이제 챙기셔야 돼요. 뭐냐면 친해지고 신뢰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라는 아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탁탁 눈치채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6살하고 무슨 수다 떨어야 되나요? 나는 선생님하고 뭐하고 공부했어? 재밌었어?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어? 누구랑 놀았어? 무슨 놀이 했어? 밥은 뭐가 나왔어? 맛있었어? 다 먹었어? 얼마큼 먹었어? 이런 Q&A 대화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3년째 하고 있네요. 무슨 대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6살이랑. 네. 무슨 대화 하시냐면요. 친구분들이랑 하는 대화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거의 비슷해요. 네, 4단계는 뭐냐면, 네, 4단계는 거의, 이걸 그냥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은요, 상담이에요, 상담. 4학년부터 아이들이 또래 문제나 학업의 문제나 그런, 뭐라 그럴까, 이런 문제들이 제법 많이 생기고, 더 이상 부모님이 개입해서 해결해 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고 그래요. 놀이터도 가보면은요, 뭐 2학년, 3학년까지는 부모님 나와 계셔도 4학년은 정말 부모님 나와 계신 분 없거든요, 놀이터에. 근데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약간 트러블이 생겼어. 그러면 아이들끼리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당장 부모님이 올 수 없잖아요. 그런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부모님께 전달을 해야 돼요. 근데 아이가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시점이 와요. 한 1, 2학년 되신 분들은 가끔 그러더라고요. 밤에 똘똘하고 말 잘하는 여자친구한테 물어봐요. 지혜야, 오늘 우리 철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이러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니면 있잖아요. 이모, 철수가 오늘 이렇게 발표하다가 어려운 거 나와가지고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2학년도 되고 3학년도 되는데 4학년 정도 돼서 놀이터에서 우리 아들 철수가 좀 표정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같은 반 친구한테 영희야, 우리 철수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라고 물어보면은요, 아이가 되게 놀라운 대답을 해요. 몰라요. 모를 리가 없는데, 왜냐면 짝이거든요. 짝인데 모를까? 그 교실 막 9만 평도 아니고 왜 모르지? 다 모른다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4학년 정도 됐을 때, 이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걔네 엄마한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싫어해요. 친구들이 걔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걔네 다른 엄마들한테 다 이렇게 이르는 아이가 돼서 아이들이 전달하기 싫으니까 몰라요. 그래요. 그 몰라요 안에는 뭐냐면 이모와 이모 아들 철수의 얘기는 서로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곤란하게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그거 제가 말한 거 철수가 알고 다른 애들이 알면은 애들이 더 싫어한단 말이에요.가 내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아이가 성장할수록 우리 아이의 바깥 생활에 대해서 다른 친구한테 물어보는 것도 그러니까 예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네, 둘 간의 대화의 메커니즘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되게 많은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네,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그래서
어우, 네, 시간이 종합할 시간이 됐죠. 종합을 해보자면, 네, 저는 어, 아동기 초기죠. 아동기 초기 시절에 우리 아이하고 탄탄한 대화의 그 과정을 잘 만들어 놓는, 단단함을 만들어 놓는, 베이스를 만들어 놓는, 기본을 만들어 놓는 시간으로다가 생각을 하시고 꼭 해야 될 게, 네, 첫 번째 뭐냐. 쳐다보면서 대화하겠어. 바라보면서 대화하겠어. 눈 맞춤을 하겠어.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보고 얘기해 라고 얘기하는 건 그동안 눈 맞춤하면서 대화를 안 했다는 증거거든요. 핸드폰 내려놓고 대화해야지 하시고 가르치는 아버지, 네, 아이가 속으로 생각해요. 그동안 내가 그렇게 아빠 쳐다봤을 때 아빠 핸드폰만 바라보고 계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호의적인 자세, 그랬구나 라는 자세. 그다음에 네, 주고받는 같은 내용의 대화, 그리고 편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이대별로 네, 애정의 시그널이 있는 대화 필요해요. 지금 나이가 많아졌어도 필요해요. 두 번째,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거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네, 아이에게 지시를 내리고 네, 수행을 하도록 할 때 네,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화 네, 필요해요. 그다음에 3단계 뭐냐면 수단과 목적이 없어. 그냥 우리가 이 수다 떨므로 이 대화함으로 되게 재밌어. 친해져. 신뢰로운 사람이 돼. 아, 무슨 일 있으면 이 사람한테 얘기해도 되겠다. 나는, 네, 딱 그 지점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고학년이 돼서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이걸 누구한테 말을 하지 끙끙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엄마, 당연히 아빠, 제가 요즘 이런 일이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제가 물어보죠. 15살이 됐을 때, 부모님하고 말이 잘 통하니?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한마디가 딱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말이 통해요. 우리는 통해요. 그냥 눈빛도 통해요. 마음도 통해요. 네, 다 통해요. 라고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어요.